안녕하세요. 고원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우리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2쪽, 13쪽을 펴고 닐리리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본격적으로 닐리리아를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조, 다들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산조는 그중 가야금 산조였죠? 산조는 느린 장단부터 점점 빨라지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요. 각 악기 별로 혼자서 연주하는 독주곡의 형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닐리리아는 노래 그리고 장구, 단소까지 필요한데요. 이 준비물이 잘 챙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의 구음을 알아맞혀 봅시다. 징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징은 징, 징 또는 지라고 구음이 들리죠? 다음 꽹가리 소리는요. 꽹가리 소리는 이처럼 갱갱 갱갱갱 이라고 되어 있는 구음이고요. 세 번째 장구는 우리에게 보다 익숙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잘 들어보았나요? 장구는 구음, 우리가 배워서 더 잘 알고 있죠?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덩, 쿵, 덕으로 되어 있죠? 방금 들려준 장단에서는 덩, 덩, 쿵, 딱, 쿵, 딱. 낮은 모리 장단이었습니다. 네 번째 북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북소리는 둥, 둥, 두두둥둥과 같이 표현됩니다. 우리 오늘 배울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굿거리 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고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 닐리리아라는 노래는 굿거리 장단의 경기 민요입니다.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불려졌고 또 음의 구조가 경기 민요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경토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닐리리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아온다.
여러분, 이 닐리리아 잘 감상해 보았나요? 닐리리아는 후렴으로 시작해서 후렴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 전통 민요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왜 계속해서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라는 말이 반복될까 라는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애국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의 애국가도 1절, 2절, 3절, 4절 그 사이에 후렴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똑같은 형태로 계속 절 사이에서 반복되죠. 닐리리아에서도 그 후렴의 역할이 바로 계속 반복되는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 닐리리아입니다. 이 닐리리아는 지역적으로 경기민요, 기능적으로는 서정적인 내용을 자족적으로 부르는 가창 유희요에 속한답니다. 이 말은 즉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움을 위해 부르는 노래에 속한다는 뜻이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닐리리아라는 소리는 사실 피리 구음 소리를 딴 이야기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우리 앞서서 다양한 악기들의 구음을 보았죠? 장구는 덩, 쿵, 덕, 징은 징, 지와 같이 다양한 악기들이 각각의 구음을 가지고 있는데 닐리리아라는 것은 피리 구음 소리를 듣고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닐리리아의 가사 내용은 사실 흥겹지만은 않아요. 옆에 계신 이미 떠나서 혼자서 남겨진 그런 슬픔과 또 세월이 감에 따라 늙어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등 구슬픈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후렴이나 전체적 곡의 분위기는 밝고 경쾌하게 이루어져 있어 가사와의 대비가 이루어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요는 우리 민중들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애환이나 삶의 모습 등이 다양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 닐리리아는 그 민요 중 경기 민요의 대표곡이랍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노래도 마찬가지랍니다. 노래 속에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또 말투, 생활 양식 등이 다양하게 스며 있어 그 지역별로 각각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음악적 용어로는 지역별 토리라고 한답니다. 토리라는 것은 쉬운 말로 무슨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경기 민요에서는 이러한 음의 선율을 사용하고 또 곡의 분위기는 대략 이러이러하며 자주 사용하는 장단은 이것이더라 라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을 추려서 나타낸 것을 지역별 토리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닐리리아는 경기민요에 속하는 경토리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안녕? 나는 북청 사자노름에서 활약 중인 북청이야. 너희들 그거 알지? 분명 똑같은 아리랑인데 지역에 따라 아리랑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말이야.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아리랑 거기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고 음식 맛도 조금씩 다르듯이 우리 민요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 이렇게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악적 특징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맞아! 토리라고 해. 토리. 그럼 너희들이 사는 지역엔 어떤 민요가 전해지고 있고 어떤 음악적 특징, 그러니까 어떤 토리가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볼까?
민요는 지역에 따라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어. 먼저 오랜 시간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서울과 경기 지방의 민요부터 알아볼까? 이 지역의 민요를 경기 민요, 음악적 특징을 경토리라고 해. 경기 민요, 경토리, 쉽지? 그럼 경토리의 기본음을 한번 들어볼까? 경토리는 솔라도레미레도라솔 이렇게 5음 음계로 구성됩니다. 경토리는 솔, 라, 도, 레, 미 이 5개의 음을 골고루 사용하고 가까운 음으로 순차 진행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이 지역의 대표적인 노래로는 아리랑, 풍년가, 천안 삼거리, 닐리리아가 유명한데 그중 닐리리아는 국거리 장단에 맞춰 흥겹게 부를 수 있는 경토리의 대표적인 곡이야. 그런데 말이야, 닐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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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사람? 맞아. 식임새를 넣어서 불렀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경기 지역의 민요는 이렇게 식임새를 넣어 멋을 내. 자, 그럼 경토리의 특징과 식임새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경기 민요의 대표곡 닐리리아를 불러볼까? 여러분, 경토리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잘 알아보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매기고 받으며, 주고 받으며 한 소절씩 배워봅시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니나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리야 닐리리리 닐리리야 청사초롱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잊었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리리리야 닐리리리 닐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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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니나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리야 닐리리리 닐리리야 태국같이 고운 얼굴 태국같이 고운 얼굴 햇빛에 글리기 웬 말인가 햇빛에 글리기 웬 말인가 닐리리리야 닐리리리 닐리리야 여러분 어떤가요? 이 닐리리아는 사실 흥겹고 경쾌한 국거리 장단에 또 이어져 있는 연음 형식의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씩 매기고 받으며 주고받으며 부르는 것에 적합한 노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닐리리아를 선생님과 함께 주고받으며 보다 익숙할 수 있게 노래를 익혀볼까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니나노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리야
어딘가 닐릴리리닐리리야.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국거리 장단, 즉 닐리리아에서 연주되는 이 장단을 장단골을 바꿔 장구로 연주해 봅시다. 우리 장구가 집에 없죠. 대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무릎 장단으로 연주를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거리 장단골 표시된 이 화면을 보시면 덩과 쿵, 그리고 덕은 안 보이고 점으로 표시된 것들, 긴 막대가 보이는데, 먼저 여기 있는 느낌표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이 생긴 이것은 기덕이라는 부호예요. 기덕은 오른쪽 열체의 끝을 찍었다가 순간적으로 빨리 연주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점선처럼 되어 있는 이것은 더러러러라는 것인데, 체의 끝을 짧게 짧게 끊어지면서 연주하는 부분이랍니다. 여러분,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연주되는 장단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이 장단이 바로 국거리 장단이고, 여기에 표시된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라는 구음에 맞춰서 우리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부터 하나 둘 셋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좋습니다. 여기서 빼기 또는 덩쿵 덕 선택하기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빼기라는 것은 기덕과 더러러러가 빠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쿵, 덩, 덕 선택하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넣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멈추고 이 색칠된 부분에 부호를 자유롭게 넣어서 장단골을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부호를 자유롭게 넣고 바꿔 보았나요? 먼저 덩을 넣은 것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덩, 덩,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좋습니다. 그리고 쿵을 넣은 것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쿵을 넣게 되면 구음이 덩, 쿵,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덕을 넣게 되면 덩, 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처럼 덩, 쿵, 덕을 자유롭게 넣어도 국거리 장단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게 되며 다만 장단의 느낌과 모양 새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장단골, 우리가 바꾼 장단골을 잘 넣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장단골을 구음으로 부르면서 무릎 장단으로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는 국악 관악기의 소리를 듣고 또 노랫말을 바꿔 노래를 불러보자 라는 순서인데요. 우선 국악 관악기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와 있는 사진에서 제시된 것 중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단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뭐야 이게 단소 소리야? 라고 의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이것이 단소 소리랍니다. 사실 단소는 소리 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 단소 소리 내기를 잘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대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금 소리는 단소 소리와 비슷한 듯 다른 음색을 지니고 있어요. 실제로 보았을 때는 제시된 이 사진상보다 대금은 단소보다 훨씬 더 크고 두껍고요. 또 특유의 청 소리가 나게 되는데, 청이라는 것은 대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버들잎 소리예요. 그 버들잎이 떨리면서 대금 특유의 소리를 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생황이라는 악기는 모양이 정말 특이하죠. 이 악기는 표주박, 그러니까 박 위에 대나무 17개 관을 끼워서 만든 악기고요. 이 악기는 각 대나무마다 그 길이가 달라서 기공을 열고 막으면서 소리를 연주한답니다. 한번 생황 소리도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이 생황은 사실 우리나라 국악기 중 유일하게 한 번에 다양한 이상의 음을 낼 수 있는 관악기고요. 하모니카처럼 불 때도 소리가 나지만 또 숨을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는 그런 특이한 악기랍니다. 이 생황 소리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악기인데요. 생황은 만물이 솟아나는, 즉 땅에서 잎사귀가 돋아나는 느낌을 낸다고 해서 살생자를 넣어 생황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태평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태평소는 좀 더 힘찬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악기에서는 이 태평소가 큰 가락을 지휘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태평소와 비슷한 듯 다른 것이 바로 향피리인데요. 향피리는 여기 나와 있는 악기들 중 가장 작고 가볍지만 그 소리는 아주 대차답니다. 마지막으로는 훈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훈은 흙으로 빚어 만든 악기예요. 즉 우리가 익숙한 오카리나처럼 흙으로 구워 만든 악기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닫고 열면서 소리를 내게 된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이 국악 다양한 관악기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단소 소리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청무를 익혀 단소로 닐리리아 연주하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단소 소리 자체가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단소의 자세와 연주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단소를 준비하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단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 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소의 모양과 두께, 그리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하나씩 막아 보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단소의 취구를 귀에 대고 구멍을 차례로 막아보는데, 취구라는 것은 단소를 연주할 때 입김을 부는 곳을 의미한답니다. 단소를 바르게 연주하는 자세와 소리내는 방법은요. 먼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가슴과 허리를 펴니다. 그리고는 양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를 가볍게 벌리는데, 이때 입모양은 이 친구의 입모양처럼
가로로 길게 늘어나야 할 것이고 입이 너무 벌려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단소를 잡을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제 3, 4 지공 사이를 잡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손가락은 직접적으로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소의 구멍과 구멍 사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구멍 사이를 손으로 고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소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후에 왼손 엄지손가락과 그 손가락으로 가장 밑에 있는 구멍 하나 있죠? 그걸 막아줍니다. 그것을 제1지공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1지공, 2지공 이런 순서대로요. 세 번째로는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위에 있는 지공이 제2지공이겠죠. 뒤에 있는 것이 1지공이었으니까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제2지공을 막아주고 또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3지공,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지공을 막아주고 그리고 나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4지공, 즉 위에서 보았을 때 앞에서는 위에서 세 번째 구멍을 막아주고 주의할 점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제5지공은 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멍은 열어둡니다. 그리고 책상과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이 친구처럼 이 단소와 몸 사이의 각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을 겨드랑이 사이를 가볍게 벌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책상과 자신이 위치한 단소 사이에 공간이 있도록 조금 더 의자를 뒤로 밀어주세요. 입술 모양은 아랫입술 윗부분에 치구를 닿게 하고 양옆으로 입술을 당겨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 거울을 두고 자신의 입술 중앙 부분 그리고 인중과 치구가 한 선상에 있는지 보면서 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내는 연습은 이처럼 뚜껑이 있는 종이컵이나 손바닥, 두꺼운 빨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은 손바닥 활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손바닥을 자신의 턱 아래에 대고 바람을 아래 손바닥으로 가도록 부는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번에 많은 바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작고 긴 바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손바닥에 먼저 바람을 가늘고 길게 불어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앞서 배운 운지법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떼면서 단소 연습을 해볼 텐데요. 먼저 태황무임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중부터 소리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중 소리는 가장 먼저 내는 소리이지만 낮아서 오히려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유의해서 고개를 살짝씩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내 입에 맞는 치구의 바람 구멍은 어디 쪽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입니다. 무는 손가락 구멍이 2개만 막혀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황은 엄지만 맞고요. 마지막 태는 손을 다 떼는데 이때 3, 4 지공 사이에 있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손가락이 있었죠. 직접적으로 구멍을 막지 않는 그 손가락이 이 단소를 고정시켜 줄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다시 연주해 볼까요? 중, 임, 무, 황, 태. 자, 이 부분을 자기 스스로 중임무왕태 소리가 잘 날 때까지 지공, 검은색은 막혀있는
하얀색은 열려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중임무왕태 연주가 익숙하게 잘 되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합시다. 반복 연습이 잘 된 친구는 이번 호흡의 길이를 다양하게 소리 내볼 텐데요. 이 약보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태지만 길이가 다른 거예요. 태 길게 하고 그 반틈만큼 태 이런 식으로 연주해서 호흡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기서 태 하고 태 중간에 끊어졌지만 티나게 쉬지 않고 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처럼요. 그렇다면 태황무임중으로 연주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태황무임중과 같은 율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명은 한자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도 단소를 연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중임무왕태를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초적으로 이제 단소 소리가 잘 나고 운지가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다시 청무를 익혀서 단소로 연주하는 것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청무는 무라는 것을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청무 연주는 무와 손 모양은 똑같으나 부는 강도, 즉 바람의 세기를 더 세게 불면은 청무가 되는데요. 한번 청무 들어볼까요? 청무가 아닌 평으로 된 그냥 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청성과 그리고 청성이 아닌 그냥 무는 소리가 아주 달라요. 하지만 이 손가락 모양 지공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양은 똑같이 연주한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청무입니다. 보통 무입니다. 보통 무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손 모양을 그대로 하고 보다 강한 입김으로 청무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청무를 익혀 단소로 연주해 봅시다. 먼저 한번 릴리리아 단소 연주를 감상해 볼까요? 여기에 표시된 주황색 네모칸은 청무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유의해서 감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이 릴리리아 단소 연주 악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는 릴리리아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잘 읽고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이 곡은 경기도 민요이다. 2번
국거리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른다. 3번 관악기의 구음을 노랫말로 표현한 민요이다. 4번 닐리리아는 피리의 음색을 흉내낸 말이다. 마지막 5번 한 글자에 한 음이 붙는 경토리의 특징이 드러난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답을 알겠나요?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경토리는 한 글자에 여러 음이 붙는 연음 형식을 가진 음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곡은 경기민요이며 우리가 함께 배운 경토리의 특징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또 국거리 장단, 우리가 직접 무릎 장단으로 연주해보고 또 장단의 새를 살려 장단꼴을 바꿔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나라 관악기 소리를 들어보았고 그 구음을 살펴보았고요. 닐리리아는 그중 피리의 음색을 흉내낸 말이라고 배웠었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수업을 통해 닐리리아 노래도 불러보고 또 닐리리아 노래에서 등장하는 국거리 장단도 연주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바른 자세로 단소 소리를 내보고 또 단소 소리가 잘 나는 친구들은 그중 청, 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입김 세기를 조절해보기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둥당기 타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